안녕하세요. 좌포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석입니다. 아, 유튜브는 좀 오래간만에 또 남깁니다. 어떻게 잘 계셨나요? 오늘은 대항력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요전날 추석 전에 9월 13일, 9월 21일 날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 경매가는 많이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에는 몇 년간 저금리에 의해서 경매로 나온 부동산은 100%에서 검색을 했는데 이제는 70% 선에서 검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이제 경매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한 대항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은 왜 유지하냐면요. 임차인이 자기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자기의 임차 보증금 전액 보장받는 것을 다시 말해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죠. 혹시 전세로 살고 있는데 또는 월세로 살고 있는데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때 내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우려와 걱정이 많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보증금을 지키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대항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꼭 지켜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그 집을 소개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지 말고 집에 돌아와서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집 해당 되는 그 집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봐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아무나 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 등기소 회원으로 가입을 해도 되고 회원을 가입하지 않아도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동사무소에 가면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는 그 AT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기부 등본을 출력해도 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왜 출력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대출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내가 만약 전세로 들어가는데 대출금이 많다면 이 내용을 모르고 자칫 전세금을 건네면 안 되기 때문에 대출금을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실 보증금이 1,700만 원 이하이다면 서울은 좀 더 높죠. 1억 7 보증금이 1억에 3,400만 원까지 보호되니까 보증금이 3,4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걱정이 없지만 보증금이 그보다도 크다면 대출금이 많을 때는 유의해야 될 겁니다. 또 대출금은 많지 않은데 그 집에 압류가 많이 있다면 이것도 임차하는 주택으로서의 적합하지 않는 사항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첫 번째로는 대출금이 많은지 또는 세금 압류가 많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미리 파악을 해서 이따 계약할 때 그 인적사항과 등기부 계약으로 나온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입세대를 열람을 해야 되는데요. 계약서가 없으면 나는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전입세대 열람을 부탁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통해서 한 가지 제가 빼먹었는데, 전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압류, 세금이 얼마 많은지를 확인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방송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차권 등기는 일반적으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이사갈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을 통해서 자기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 등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해 봤는데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전입세대 열람을 해봤더니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다든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입세대를 꼭 열람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계약하고자 하는 나는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가 없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이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금방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계약할 당시에 확인해 볼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그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는데 이때 계약할 때도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을 보고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가끔은 집주인이 아저씨이고 집주인이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계약 당사자로 나올 때는 집주인인 아저씨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신분을 확인하고 위임장 내용 안에 임대차 계약을 위임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동산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됩니다. 가끔은 제가 이제 우리 회원 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곡에 오피스텔을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집을 보고 그 다음에 계약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호수가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서 복비를 받지 않았고 사실은 또 그 집이 더 좋았다고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내용과 기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꼭 확인하고 그 다음에 면적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면적은 약간 헷갈립니다. 외원군이 공적장부는 제곱미터로 나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평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곱미터 곱하기 3.3을 하면 3.3 제곱미터가 한 평이다 보니까 그것을 한번 계산해서 평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4평 아파트, 18평 아파트, 34평 아파트는 공식적인 게 있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26평, 21평, 32평, 31평은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59제곱미터, 59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는 24평입니다. 또 84제곱미터는 34평이고요. 그 다음에 49제곱미터는 18평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부동산에 가면 예를 들어서 오후 5시에 계약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에 가보면 이미 부동산 사장님이 등기부등본을 한 11시 정도에 발급해 놓은 게 있습니다. 월세야 조금은 덜 그럴 수 있지만 전세라고 한다면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크다고 한다면 계약서 잔금을 계약금을 건네기 직전에 부동산 그 자리에서 등기부등본을 한번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쓴 책이 5권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권, 부동산 경매로 365일 월세를 꿈꾸는 사람들, 그 책을 보면은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 계약서에 잔금을 건네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방 얘기하자면 5시에 계약을 잔금을 건네는데 한 1시나 2시에 집주인이 가서 대출을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등기부등본 창에 지금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열람하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때 바로 돈을 건네지 말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꼭 확인하고 돈을 건네면 좋겠습니다. 자, 세입자가 가져야 할 권리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말할 수 있는데요.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제가 방송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주제인 대항력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은 첫째,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점유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집에 거주해야만 됩니다. 2번째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날 0시, 예를 들어서 오늘 5시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내일 새벽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항력은 대항요건이 있는데요. 대항요건은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살 때,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는 전입과 점유를 할 때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대항요건은 전입과 점유입니다. 대항요건은 이길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입신고는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또 전입신고는 민원 24시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것은 이길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사를 하게 된다면 그 전날 혹은 그 전전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 가는 날 새벽에 전입신고가 돼서 대항력이 발생해서 그날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통하고 다른 권리를 확인하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사하는 날이죠. 이사하는 날은 새벽에 할 수도 있고 저녁에 할 수도 있어서 이거는 시간을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입과 점유를 하면 대항력이 생겨서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해도 방을 빼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대항력을 획득하면 임차인은 매매, 상속, 증여, 기타 낙찰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은 그 집에서 계약 기간까지 살 수가 있고 나갈 때는 자신의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고 새로운 집주인이 와서 나보고 이제 내가 집주인이니까 이사를 가세요 해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또 누가 경매로나 공매로 낙찰받아서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집주인이 와서 이제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나가세요 하더라도 나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경매나 공매에 있어서
내가 배당 요구를 했다든지, 조금 이게 전문적인 용어니까 이건 또 차차 다른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대항력을 유지한 내가 그 경매나 공매로 낙찰 받아서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방을 빼라고 하면 빼지 않아도 되는데, 이때 우리가 경매 과정 안에 배당 요구를 했다든지 배분 요구를 했다면 기간을 내가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내가 돈만 받으면 난 나가겠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배당 기일까지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지요.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차인의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전차에 다 설명한 거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집주인이 계약할 때 집주인과 같은 사람인지를 꼭 확인해야 돼. 신분증을 통해서 집주인의 명의자와 계약하러 나온 집주인이 같은 사람인지 꼭 확인해야 된다. 이것은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때는 부동산에서 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가족이 대리할 수도 있는데, 이거 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나왔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왔다면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부동산에서 대리 계약을 한다든지, 또는 집주인과 관계된 가족이 대리 계약으로 나왔을 때는 꼭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유심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그 집의 대출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 집의 압류가, 세금을 체납해서 얼마나 압류가 되어 있는지 압류 내용을 확인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내가 주는 보증금이 전 임차인에 건너가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말소를 해야 내가 정상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임차인으로 전입과 점유를 했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 세입자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증금을 건네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계약했을 때처럼 등기부등본의 권리가 변동이 없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특약 사항에 잔금을 건넬 때까지 등기부등본 변동사항이 있다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손해배상을 집주인에게 청구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꼭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꼭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죠. 어차피 우리가 임차인이라면 그 집에 이사를 하기 때문에 점유야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전입신고를 꼭 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계약만 하고 이사를 안 가고 다른 사람을 이사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는 전대차라고 해서 꼭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잔금날 전입신고만 하고 이사는 수리하고 며칠 후에 수리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집주인으로부터 키를 건네받으면 전입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전입과 점유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한다. 여기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혹은 공매로 집이 처분될 때 배당 요구 종기란에 여러분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 자신의 임차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대항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됐나요?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덜 했다고 한다면 대항력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은 이사철입니다. 이제 추석이 또 지나고 이리저리 월세방, 전세방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사하기 전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꼭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그 집의 권리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집이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계약하지 말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부동산을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한번 출력해서 첫 번째로 그 집에 대출금이 있는지, 두 번째는 압류가 많은지, 세 번째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꼭 살펴보고 계약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사를 할 때는 꼭 전입 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